내어보고 부탁해.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델림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아마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델림 유튜브 구독자. 너무너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주변에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빨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8세 남자고 최근에 취직을 하게 돼서 내년 1월 초부터 용인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오산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월세가 40에서 50, 비싸면 60까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4, 5천 정도 되는 그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집값은 직접 알아보셨대요. 전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월세를 구해보면 40, 50을 줘도 솔직히 위치라든지 집 상태라든지 이렇게 썩 좋다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냥 보통 뭐 상태가 별로여도 4, 50은 기본인 거고 조금 더 위치가 좋거나 조금 더 상태가 좋으면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비싸죠. 사회초년생의 기준에서는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해도 4분의 1, 25%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또 ROTC 장교 시절에 돈을 모으면서 은행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해서 현재는 1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직장이 있는 게 아닌데 학생 신분이다 보니 전세금 4, 5천만 원을 신용등급으로만 1금융권에서 빌리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빚은 없고 보험 상품에 800, 청약에 150 묶여있고 현금은 600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금으로 사용을 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좀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나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쓰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복지로 주택자금융자,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해준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 출근을 하려면 우선 방부터 구해야 돼. 출근을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 제 계산으로는 단기로 3개월 정도 월세방을 구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전세방을 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찾아보면 사회초년생에게 제공해주는 대출도 많이 있는데 이건 전부 직업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제 계획이 과연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델림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수도권이거나 회사 근처가 아니면 솔직히 뭐 지방이나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방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것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또 월세가 다 나가야 되고 나 아직 돈 벌기 전인데 돈을 안 벌었는데 벌써부터 지출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또 축하할 일이 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했다니까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동안 그리고 취업 과정을 진행하시는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도 힘을 내서 꼭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보고 부탁해. 자, 그래서 꼼꼼하고 좀 잘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출이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 대출을 얼마나 빌려줄지, 돈을 얼마나 빌려줄지 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1등급이라고 이 사람이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을 빌려도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지만 직업이나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대출 심사나 한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소득자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전세금을 대충 알아본 결과 4천, 5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정도 받으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 증빙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그 한도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으로서는 힘든 건 맞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한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월세를 좀 아깝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월세는 우리가 내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달 살면 없어지고 한 달 살면 없어지는 건데, 전세는 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을 나중에 만기가 다 되면 찾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군도님이 이제 전세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직 근무 전이다, 그죠? 지금 1월에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는 이력이 있어야 이제 소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단기간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좀 지인이나 친척이 있으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요즘 그렇게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죠. 서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월세를 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갈 건지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심사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심사를 넣는 항목에 그 집 주소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게 전세 대출이 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우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보면서 저희가 심사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갈 건지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지금은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도님 좀 월세로 우선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전세가 굉장히 귀해서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사 구한다고 해도 좀 전세가 힘든 그런 전세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구하실 때 저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출 가능한 집으로 좀 우선적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개사분에게 그런 집 우선적으로 좀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이면 웬만하면 다 되지만 다세대냐 원룸이냐, 그리고 뭐 어떤 건축물이냐, 뭐 크기가 뭐 어떠냐, 뭐 입구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각각 하나씩 입구가 있는지, 입구가 하나인데 여러 개로 집 방이 나누어져 있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구분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서, 이미 계약서 쓰고 계약금 다 지불했는데 대출이 안 된대. 그러면 그 집은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어보고 부탁해. 근데 제가 이런 것들도 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자금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라면 우선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이제 저 이번에 1월에 이제 회사에 입사 예정인데 사실 제가 뭐 지방이나 다른 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회사 근처에 좀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디 물어봐야 되느냐? 우선 인사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인사부에 이번에 입사 예정자인데 혹시 집 관련해서 혹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알아보고 싶은데 관련 부서가 있을까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그 관련 부서 연결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조건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고 난 뒤에 알아보기보단 그 전에 미리 알아주면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월세를 얼마나 살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게 회사 복지가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근무 연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아니면 뭐 지역이 뭐 회사 근처가 아니라 뭐 지방이거나 타 지역이어야 한다? 아니면 한 번 해줄 때 금액이 2천이다, 3천이다, 5천이다, 1억이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회사마다 이건 다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 가능한 그런 금액이나 범위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고, 또 뭐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또 세도 월세를 할지, 월세를 얼마나 살지, 그 전세를 또 어떻게 구할지, 어디를 구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도 미리미리 사전에 한꺼번에 같이 조율을 하셔야 돼요. 하나 하고가 안 돼요. 이거 동시에 알아보시고 계획을 같이 다 짜셔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조건을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회사 입사하고 난 뒤에 뭐 이력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청년 전월세 뭐 그런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시면 이자가 훨씬 더 적으니까요. 요건이 되시면 정부 상품부터 알아보시고, 이제 그게 조건이 안 된다면 이제 뭐 공사, 뭐 은행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부터 알아보고 조건이 안 되면 다음 상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훨씬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딱히 본 게 아니라서 또 그건 은행에 가서 또 상담을 진행하시면 은행원분들이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회생활을 먼저 해본 선배로서 이렇게 좀 드리는 조언은 이 회사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고 나 정말 이 업무를 꼭 이제 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 이 회사를 좀 오래 다닐 수도 있겠지만 또 회사가 어떤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회사에 얼마나 다닐지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세 같은 경우는 1년이나 이렇게 기간이 묶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제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게 되거나 만약에 안 다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넣어주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전세를 구하면 또 그 부동산에 중개비를 계속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아직 못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월세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지만 살아보시고 또 전세를 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군도님이 판단을 하신 문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월세를 얼마나 살지, 전세를 어떻게 구할지, 회사에서 어떻게 지원이 나오는지, 그 지원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대출을 어디에서 받을 건지, 정부 상품, 은행 상품,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방향 제시가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 월급을 딱해는 이제 1월 입사 예정이신 김군도님의 전세 월세 뭘 해야 할까요?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봐두셨다가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다시 한번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